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진짜 보물을 찾아 나선 이들이 겪은 아주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려 볼 텐데요. 이번 얘기만큼은 또 온 세상 사정을 다 꿰뚫고 계신 그 후딱 할아버지께서 손수 나서신다고 하십니다. 잠깐 듣기만 해도 후딱 시간이 가버리는 이 후딱 할아버지께 그럼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보실까요? 후딱 할아버지, 어디 계신가요? 그래. 나 여기 있다네. 그럼 어째 바로 시작해볼까? 강원도 깊은 산속 바람이 솔잎을 스치는 소리만 가득한 그곳에 말이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더랬지.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을까. 왜군을 피해 달아나던 한 양반이 글쎄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말을 끌고서는 이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었다네. 그러나 그 양반은 다시는 산에서 나오지 못했고 그의 보물은 어디 깊은 산속에 묻혀있단 이야기가 아주 조용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지. 그런 그 양주 마을에 어느 평화로운 오후 장터에서 한 노인이 젊은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 그려, 그 보물이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내 젊었을 적에 큰 배롱나무와 3개의 바위가 삼각형을 이루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금은보화가 묻혀있단 말을 정확히 들은 적이 있지. 그러자 젊은이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네. 아니 그럼 할아버지, 그 보물이 얼마나 많길래 그랬나 싶어서요. 그 산 이름 기억은 하시는 겁니까요? 이 말에 노인은 깊은 주름진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네. 그걸 어찌 내가 알겠나? 다만 말 10마리로도 실어 나르기 힘들 만큼 많다고 했지. 그 산은 바로 저기 보이는 구름 덮인 산이라 했고 말이야. 이에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모두가 돌아봤다네. 그러자 그 젊은이들의 눈에는 아주 뜨거운 욕심의 불빛이 어렸지. 헌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엔 3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네. 첫째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라 불리는 만석군 조부자와 둘째는 관아의 아전으로 일하며 비리를 일삼는 꾀쟁이 김서방, 그리고 3번째로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순박이 박서방과 그의 아내 작순이었지. 그래도 이런 헛소문에 현혹돼지들 마시게. 조 부자가 우쭐대며 말했지. 하지만 그의 눈빛엔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네. 저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요. 백성들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에 현혹된다면 나라의 질서가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 김서방이 관리답게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도 이미 속으로는 보물지도를 그리고 있었다네. 그러자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잡은 채로 웃기만 했지. 여보, 이 사람들 표정 좀 보시오. 마치 금덩어리를 본 듯한데 말이외다. 다들 보물에 눈이 멀었나 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작순이가 다정하게 대답했다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조 부자의 방에선 등불이 꺼지질 않았다네. 조 부자는 자신의 방 앞만 서성거리며 중얼거리고 있었지. 그러면 뭐하라. 내가 이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긴 하지만은 더 많은 재물이 있다면 안 좋을 것도 없지 않은가? 그래, 내일 당장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 배롱나무를 찾아보도록 해야겠구만. 헌데 이 순간 문 밖에서 조 부자의 아내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네. 아니 여보, 아직도 주무시질 않고 왜 그러고 있답니까?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밤이 너무 깊었사옵니다. 이에 조 부자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 당신은 알 바 아니네. 잠이나 자지. 뭘 또 나와 이러는가?
하지만 여보, 요즘 과로하시어서 얼굴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거 시끄럽네. 내일 큰일이 있으니 방해하지 말고 얼른 잠이나 자게. 아내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고 조 부자는 계속해서 방을 서성거렸네. 오직 그 보물에 대한 생각뿐이었지. 내가 그 보물을 차지하면 이 양주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짓고 하인들도 더 많이 부릴 수 있고 말이지.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이 한양으로 올라가 대감이나 되어볼까나? 하하. 이런 한편 김서방의 집에서도 불빛이 새어 나왔다네. 금은 보아라. 내 그것을 찾는다면 더 이상 이 구질구질한 아전 노릇은 안 해도 되겠구먼. 양반들 비위나 맞추며 살 필요 없이 내 바로 양반이 될 수 있을 것을. 이런 김서방의 모습에 그의 아내도 의심스런 표정으로 다가왔다네. 여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봅니다요. 요런 오밤중에 혼자 웃기만 하시니 거 소름이 좀 돋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아주 간교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바라봤지. 이복의 마누라, 내일부터 우리 집안의 운세가 아주 크게 트일 걸세. 내가 이번에 큰 공을 세워 관아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테니 거 기대나 하고 있게나. 정말이요? 또 무슨 꾀를 부리시는 건 아니겠지요? 지난번에도 벼슬아치한테 뇌물 바치다가 바로 들켜서 큰 곤욕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아,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게. 이번엔 달라도 톡톡히 다르니 내가 나라의 보물을 찾아내 관아에다 바치면 틀림없이 큰 상을 받을 테니까. 나라의 보물이요? 그게 무슨... 그거 너무 많이 알면 입이 무거워야 쓰는 법이지. 그러니 당신은 그저 내일 좋은 소식이나 기다리고 있으시오. 이런 모습과 달리 그 가난한 초가집에서는 박서방과 작순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네. 여보, 오늘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 말이오. 그게 정말일까요? 작순이가 물었다네. 글쎄, 나도 모르지. 헌데 그런 것엔 욕심내지 말자고. 우리가 비록 가난은 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겠소? 박서방이 대답했더랬지. 그러자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요. 우리에겐 우리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작순이가 미소 지었지. 그러자 박서방이 아내의 이마에 살포시 입술을 갖다 대었다네. 그러고 보니 내일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가야겠소이다. 당신 감기약이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아이고, 제 감기는 이미 다 나았는데요. 그래도 가실 겁니까? 그럼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라도 나눠주던가 해야겠구만. 그러다 남은 약초도 모아두면 추후에 쓸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이지. 추운 겨울 오기 전에 준비를 해둬야지 않을까 싶소. 당신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십니다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나 봐요. 박서방과 작순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네. 그들에겐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있었으니까 말이야.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지.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조 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힘센 일꾼을 잔뜩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짊어지고 보물을 담을 큰 자루까지 준비해뒀지. 잘들 들어라. 내가 금은 보화를 찾으면 한 사람당 은 10냥씩 주겠다. 조 부자가 큰 소리로 외쳤지. 그러자 일꾼 하나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네. 와, 은 10냥이라고쇼? 그걸로 우리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요. 다른 일꾼들도 거들었지. 나는 그 돈으로 처가 살림을 도울 수 있겠구만. 장인어른이 농사짓다 다리를 다치셨거든. 헌데 조 부자는 미간을 찌푸렸다네. 이봐, 그런 소리 할 시간에 더 빨리 움직이라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니까 더 빨리 서둘러야 한단 말이야. 이 말에 일꾼들은 모두
순순히 움직였다네. 헌데 그들이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웬 마을의 노승이 나타난 것이었어. 조 부자, 이른 아침부터 뭔 그런 많은 도구를 가지고 가나? 노승이 수심에 찬 표정으로 물었더랬지. 그러자 스님이 알아서 못하시려고 그러시오. 그냥 가던 길이나 마저 가시지요.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법이라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보물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임을 잊지 말게나. 허튼 소리 말고 비키시오. 이에 노승은 한숨을 쉬며 길을 내주었고 조 부자와 일행은 서둘러 산속으로 향했다네. 이런 조 부자가 떠난 지 한 시즌이 지났을까 이번엔 김서방이 관아의 하인 2명을 데리고서는 산으로 향했지. 그는 관아의 도장을 훔쳐왔고 거짓 공문서를 만들어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었어. 이봐, 우리가 보물을 찾으면 그건 모두 나라의 것이니까 말이야. 전부 내가 관리해야 된다. 알았지? 물론 너희들에게도 적당한 몫은 떼어줄 것이지만. 김서방이 간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 그러자 네, 감사합니다요. 라며 하인들이 대답했다네. 헌데 그런 하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지. 헌데 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도 보물을 찾고 있다면 어찌해야 합니까요? 김서방은 음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네. 걱정 말게나. 내가 이 공문서로 이 산은 나라에서 조사 중인 곳이니 함부로 출입을 금한다. 라고 하면 그 누구도 감히 방해하지 못할 것이야. 하지만 그것이 진짜 공문서가 아니라는 게 들켜버리면 그땐 어찌해야 합니까요? 이놈아. 지금 내 말을 의심하는 게냐? 그 입 조심하지 않으면 이놈도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하인은 겁에 질린 채로 고개를 숙였다네. 죄송합니다요. 그냥 걱정이 돼서. 걱정할 것 없다니까. 내가 이미 다 계획해 놓았단 말이다. 자, 그럼 얼른 서두르자고. 그리고 난 이후 이른 아침 박서방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가기로 했다네. 그의 아내 작순이는 도시락을 싸서 들려보냈지. 여보, 날이 저물기 전엔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요. 산엔 위험한 짐승들이 많으니 그것들도 조심하시면서. 작순이가 걱정스럽게 말끝을 흐렸다네. 내가 늘 다니는 길이니까 걱정 말게나. 오늘은 좋은 약초를 많이 캐와서 우리 착순이 감기약 한번 제대로 만들 셈이니까는. 박서방이 웃으며 말을 이었네. 정말이요?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이것 좀 가져가세요. 작순이가 작은 천주머니를 건넸지. 이게 무엇이요? 어제 저녁에 특별히 만들어 놓은 호랑이 쫓는 부적이에요. 마을 무당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만든 것인데요. 산에서 혹시라도 호랑이를 만나면 이걸 보여주면 된다고 합디다. 박서방은 웃음을 참지 못했지. 우리 마누라가 그런 미신을 믿었다고? 아니 어찌 호랑이가 이런 천조각 따위를 무서워하겠소?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가져가셔요. 내 맘이라도 좀 편해지게 말입니다. 알았소이다. 그럼 내 소중히 잘 품고 다녀오리다. 박서방은 아내의 정성이 담긴 부적을 품에 넣은 채로 산을 올랐다네. 한편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 조 부자 일행은 이미 여러 곳들을 파헤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놈의 배롱나무는. 조 부자가 짜증을 내며 외쳐댔지. 그러자 일꾼 하나가 땀을 닦아내며 말을 이었다네. 근데 말입니다. 벌써 해가 중천에 떴는디요.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쉬다니. 우린 시간이 없다고. 다른 놈들이 먼저 찾기 전에 보물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배도 고프고
목도 마릅니다요. 조 부자는 화를 내며 일꾼의 등짝을 후려쳤네. 아, 이놈들아, 은열량씩 주겠다는데 그깟 배고픔 따위를 참지 못하겠단 것이냐? 일꾼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 하지만 그뿐 감히 더 말을 하지 못했다네. 저기 저 고개 너머에 큰 나무가 보이는구만 그래. 그럼 어서 저리로 가보자고. 조 부자가 명령했지. 헌데 바로 이때 멀리서 김서방과 그의 일행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 아니, 저기 저 김서방이 오는구만 그래. 거 모두들 저짝 밑으로 몸을 숨기게나. 조 부자가 일꾼들에게 급히 명령을 내렸다네. 그러자 일꾼 하나가 상당히 궁금한 표정으로 말을 꺼낸 것이었어. 헌데 우리 왜 숨어야 한답니까? 먼저 온 이상 그냥 이곳을 떠나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요? 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김서방은 관아의 아전이란 말일세. 저자가 공문서를 들고 왔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걸 들키면 어디 쓰겠는가? 이 말에 그들이 숨은 직후 김서방의 일행이 그 자리에 멈춰섰네. 누군가가 이곳을 이미 파헤친 흔적이 있구만 그래. 김서방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지. 저 근데 말입니다요. 저기 저 발자국. 하인 중 하나가 손으로 가리켰지. 그 순간 김서방이 주변을 살폈다네. 그러자 아니, 이것 좀 보십시오. 다른 하인 하나가 흙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 들어올린 것이었어. 이게 뭐지? 김서방도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지. 담뱃대에 장식 같습니다요. 금으로 만든 것 같은데. 혹시 그 보물의 일부가 아닐까요? 그 순간 김서방의 눈이 반짝였다네. 오호,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긴 맞았나 보네 그려. 그럼 얼른 서두르자고. 보물이 여기 어디 가까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이때였네.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작순이 남편 박서방이 두무리를 발견하게 되었지. 아니, 저긴 저 부자와 김서방네가 아닌가? 뭐 때문에 이런 깊은 산속까지 온 걸까? 박서방이 중얼거렸네. 그러면서 근처에 숨어 지켜보고 있자 갑자기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 이에 그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네. 으악! 박서방이 놀라 소리를 질렀네. 헌데 그것은 다행히도 호랑이가 아닌 작은 노루인 것이었어. 요놈의 놀래킨 노루는 박서방을 잠시 바라보다가는 금세 숲속으로 사라졌지. 하이구야, 놀랍구만 그래. 아내가 준 부적이 효과가 좀 있는 건가? 박서방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웃었다네. 헌데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이때 조 부자는 숨어있던 곳에서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 헌데 그러다가 그만. 아이고야. 조 부자가 갑자기 외치더니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져 버린 것이었어. 다행히도 그 아래는 깊은 계곡이 아닌 작은 평지였고 조 부자는 그저 다리만 약간 다쳤을 뿐이었지. 아니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냐? 조 부자가 일어나려는데 그 눈앞에 보인 것은 아니 글쎄 거대한 배롱나무와 그 주변에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큰 바위인 것이었어. 아싸! 드디어 찾았도다. 여기다 여기. 조 부자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지만 그 위에 있는 일꾼들은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 허나 그러든지 말든지 조 부자는 그저 흥에 겨워 주변을 살펴보았더랬지. 아니 이렇게 쉽게 찾을 줄이야. 하하, 나는 이제 부자 중에 부자가 되었도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제대로 걷기가 어려워졌다네. 아이고 근데 이 다리를 어째야 쓸까? 저 일꾼들을
빨리 불러와야 하는데. 헌데 그때 갑자기 진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 아이구야. 호랑이다. 조 부자의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다네. 그리고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 다리가 아파 멀리 도망치지도 못한 채로 그저 바들바들 떨기만 하면서 말이야. 아이고 이럴 수가. 저 보물을 코앞에 두고서는 호랑이 밥이 될 판이라니. 한편 김서방은 계속해서 산을 헤매다 우연히 같은 곳에 도착했더랬지. 헌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기에 조 부자를 보지 못한 것이었어. 아니 이것이 웬일이다냐. 배롱나무와 세 개의 바위라. 바로 여기였구만 그래. 김서방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네. 그리고서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지. 자, 어서 삽과 곡괭이를 준비하거라. 마침내 우리가 보물을 찾았도다. 헌데 하인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을 이었네.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호랑이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것이 금세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에라이, 이 겁쟁이 같으니라고. 호랑이고 뭐고 그것이 뭔 상관이 있느냐. 뭐가 됐든 내 보물을 찾는 것이 먼저다. 그런 그때 이들도 모르는 사이 약초를 캐던 박서방도 그들을 따라 그곳에 도착했지. 그리고는 그곳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다네. 이런, 정말 배롱나무와 세 개의 바위가 있구만 그래. 그럼 그 소문이 진짜였던 건가? 박서방이 놀라워 혼잣말을 이었네. 헌데 그때 다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박서방은 품에서 아내가 준 부적을 꺼내 꼭 쥐는 것이었어. 그런데 그보다 먼저 조 부자와 김서방이 서로를 발견한 순간 그들의 눈에선 불꽃이 튀었더랬지. 아니 김서방? 자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조 부자가 바위 뒤에서 나와 소리쳤어. 아니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이건 관에서 조사하는 장소니까 그냥 얼른 물러가시지요. 김서방은 곧 거짓 공문서를 꺼내 들었지. 거짓말 마라. 내가 먼저 이곳을 발견했으니 보물은 내 것이다. 조 부자가 서슴없이 외쳤다네. 헌데 이에 또 아랑곳 없이. 이 보물은 나라의 것이니 내가 관리해야 한다고. 거 허튼 소리 마시오. 김서방이 맞받아쳤네. 그런데도 고웃음을 치는 조 부자였지. 아이구야. 네 손에 들린 그 공문서 진짜로 보이지 않는데? 네가 관아에서 도장을 훔쳐냈다로 꾸민 것 아니더냐? 그러자 김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지. 뭐라고? 아니 어찌 그런 소리를 지어낸다는가? 내가 맞췄나 보군 그래? 아, 이 사기꾼아. 네가 언제부터 나라를 위하는 충신이 되었느냐? 당신이야말로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면서 왜 이런 산속까지 와? 보물을 찾는 건데. 그 욕심 때문에 멀쩡했던 다리까지 다쳤나 보군.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다 동시에 삽을 들고서는 땅을 파기 시작했지. 그들의 하인과 일꾼들도 합세하여 열심히 땅을 파헤쳤더랬어. 빨리 파내라. 저놈들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한다. 조 부자가 고함을 쳤네. 그러자 이 보물은 나라의 것이니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 김서방도 지지 않고 외쳐댔지. 헌데 이 소란 속에서 숨어있던 박서방이 잠시 동안 고개를 갸웃거렸네. 그리고서는 무슨 일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지. 저놈들, 보물을 찾으려는 거였구만.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호랑이 울음소리가 울려왔지. 그것도 아주 더 가까이에서 말일세. 으악! 호랑이다. 순간 하인들과 일꾼들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네. 난 잡아먹힐 수 없다고.
이대로는 안 돼. 조 부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보았네. 자신만은 살려달라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지. 그러자 도도, 도망가자. 김서방이 외쳤다네. 하지만 그때 허름한 차림의 누군가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지. 헌데 그것은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노인이었다네. 하, 이 산의 수호자인 내가 왔노라. 그 노인의 목소리는 한없이 우렁찼지. 바로 이 노인은 장터에서 보물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 노인이었다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서는 그 조 부자 일행과 김서방을 바라보았지. 이런. 이 욕심쟁이들이 또 한 번에 찾아왔구만 그래. 매년 이맘때면 아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놈들은 하나같이 비슷하게 생겼구먼. 그러자 떨리는 목소리로 조 부자가 물었다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매년이라니요? 노인은 살짝 쓴 미소를 지어 보였지. 내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들이 해마다 이곳을 찾아와설라무네. 그 보물을 찾으려고 난리법석을 떤다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보물을 찾지 못했다오. 이 소리에 김서방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쳐댔네. 뭐라고요? 아니 그럼 그 보물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감히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오.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지. 아니, 보물은 분명히 있다네. 다만 그대들이 찾는 보물이 아닐 뿐인 것이야. 그 순간 박서방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다가왔네. 할아버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입니다. 대체 여기엔 어떤 보물이 있단 말씀이신가요? 노인은 박서방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네. 오, 당신이 드디어 오셨구만 그래.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 딱 그 보물의 안성맞춤이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서방은 그저 놀라워할 따름이었네. 그건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었지. 이때 노인은 일어서서 그 배롱나무 쪽으로 걸어갔다네. 자, 그럼 이리로 와보시오. 내가 진짜 보물을 보여주겠소이다. 이에 모든 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노인을 따라갔네. 그러자 한 곳을 서성이던 그 노인은 곧 배롱나무 아래를 가리켰지. 그러니 그곳엔 아주 작은 돌문 하나가 있던 것이었어. 자, 이것을 열어보시오. 노인이 박서방에게 말했네. 이에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돌문을 열자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지. 박서방은 곧 그것을 꺼내어 펼쳐들었고 말이야. 아니 이건... 박서방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네. 그것은 바로 약초에 관한 비법서였어. 수천 가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약초들의 위치와 그 사용법이 적혀 있었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물입니다요.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네. 이 말에 조 부자는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더랬지. 아니, 그럼 금은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네. 금은보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었다오. 그저 욕심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을 뿐이야. 뭐요? 그럼 진짜 우리를 속인 거란 말이오. 김서방이 분노에 차 외쳐댔네. 그러자 아니, 속인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준 것이지. 진정한 분은 금은보화가 아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선한 마음이니까 말이요. 이런 노인의 침착한 대답에 박서방은 그저 경외심을 가진 채로 바라보았지. 바로 그 노인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말이야. 그럼 이 약초들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군요. 노인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네. 그렇지. 너와 같이 욕심이 없는 자,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보물을 건네고 싶었다오. 이런 노인이 말에 조 부자와 김서방은 아주 크게 낙담했다네. 하지만 자신들의 욕심 또한 깨닫기 시작했지. 내가 이런 못난 욕심쟁이였다니? 조 부자가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네. 나도 내 탐욕이 얼마나 큰지 몰랐구만. 김서방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되뇌였네. 이에 노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 깨달음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소이다. 이제라도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오. 그리고 노인은 곧 박서방에게 두루마리를 건넸네. 이 지혜를 잘 사용하시오. 아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외다. 박서방은 감사히 두루마리를 건네받았지. 감사합니다요, 할아버지. 저는 이것으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가난한 이들에게 약을 나눠주겠습니다요. 이내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자 그들은 모두 함께 산을 내려왔다네. 산을 내려오는 동안 조 부자와 김서방은 자신들의 행동에 또 한 번 깊이 반성했더랬지.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박서방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네. 여보,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그 소중한 두루마리를 봤다니. 작순이가 뛸 듯이 기뻐했다네. 그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박서방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 그리고는 어느새 많은 세월이 흘러 박서방은 약초를 이용해 온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명의로 통했다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주는가 하면 전염병이 돌 때마다 많은 이들을 고쳐주어 동네 밖에서도 그는 존경을 받았더랬지. 물론 그 노인은 어디로 갔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고 말이야. 그럼 그 욕심쟁이 조 부자는 어찌 되었을꼬? 그 또한 자신의 재산을 잘 나누어서는 고아원을 짓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애를 썼다는군. 그리고 김서방도 아주 정직한 관리가 되어서는 백성들을 위해 땀 흘리며 봉사했다고 하는구만. 그리고 매해 이들이 보물을 찾아 산에 올랐던 날이 되면 말이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금은보화와 욕심쟁이들이란 이야기로 아이들의 배꼽을 빼놓았다고 하는구만. 무엇보다 후손들에게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마을 어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채로 말이야. 이렇게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어른들은 모두 이 깨달음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구만. 금은보화가 아닌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말일세. 그럼 어째 이런 단순한 얘기라도 당장 행동에 옮긴다면 이보다 더 값진 깨달음이 어디 있겠나? 그럼 깨달은 자는 다들 행동에 옮길 거라 철석같이 믿어보면서 말이지. 오늘 내 얘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해야겠구만. 나도 이젠 낮잠 잘 시간이 다가와서 말이야. 그럼 꿈속에서라도 그 진짜 보물을 찾길 바라면서 모두들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